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웜의 소통 빨리 해보겠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슬리 랩 알게 된 이후부터는 주식 투자를 직접 안 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주식창 보느라 은근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투자는 채슬리가 하고 나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랩에 넣자 생각하니 머릿속이 개운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유튜브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래오래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래 해야죠. 투자는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이어서 자신의 호흡과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셨고요. 1인 고객 중에 매매 관련 훈수 두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해운대인가 부산행인가 그 영화에서 설경구 씨가 이대호 선수한테 야 이 뚱땡이 뭐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 페이스대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네 그런 얘기 저희 회사 방문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나고 이제 보면 이때 여기서 샀어야 되고 저기서 또 팔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저희도 지난 거 보면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말씀처럼 잃지 않고 지키는 수비 능력이 필요한데 공격력도 수비력도 없으니 그냥 프로팀 채슬리에 맡깁니다 하셨고요. 이격과 시장의 쏠림이 심해져서 반도체 30%는 익절했습니다.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지는 모닝브리프를 통해 힌트를 얻습니다. 항상 도움 주시는 팀 채슬리가 마음고생 많으신다네요. 주식 투자 수익률에 대한 환상들이 크신가 봅니다 하셨고요. 웜의 소통 풀 버전을 잘라내셨다니 귀한 시간 내서 녹화하시고 편집으로 짧게 잘라내셨다고 하니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잘려나간 멘트들 중에도 보석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을 텐데 너무 아까워요. 웜의 소통 풀버전 영상 잘라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하셨는데 뭐 이런 감사의 댓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댓글들도 읽었다가 다 찍고 나니까 시간이 뭐 1시간 20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웜의 소통하면서 했던 거 과감하게 쳐내라.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편집 안 하도록 웜에 소통할 때부터 편집 안 해도 되게끔 깔끔하게 녹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에 비해 압도적인 하락 종목수 쏠림이 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과감히 포기하고 조선주를 전체 60%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를 또 바라봅니다. 변동성이 어마무시한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요. 일임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대단하심 하셨고요. 저는 마음 편히 채슬리 사고 파는 거 봐요.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못했어요. 알아서 이득 내줘서 전 만족해요 하셨고요. 드디어 오늘 주식 반 정리해서 일임을 하려고 합니다. 6월달 초에 서울로 상경해서 채슬리님 만나러 갈게요 하셨습니다. 주지스님 얘기 듣고 빵 터졌네요 하셨습니다. 퉁불퉁 시장이 계속되어 우왕좌왕 하다가 채슬리 1매 따라하기 가입한 뒤로 전문인 방송 들으면서 평정심을 갖게 되고 수익도 나고 있는데 전부 채슬리 덕분입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똑같은 어떤 이렇게 모닝 브리프라든지 1매 따라하기라든지 뭐 1임이든 랩이든 근데 그걸 잘 긍정적으로 잘 이용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현명하신 겁니다. 전문인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꼼꼼하시고 정직하신 것 같았어요. 조만간 3억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되게 많이 오십니다. 거의 20번 전후로 오시는데 들어갈 때마다 깜짝 놀래고 네, 제가 인사드리러 싹 들어가면 다들 막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항상 이제 뵐 때마다 늘 좀 송구스러운데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다른 운용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런 저런 말씀도 드리고 어느 회사보다 소통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모닝 브리프 얘기하고 그 모닝 브리프에서 나왔던 좋은 아이디어들 저희가 또 활용을 하는 것도 있고 활용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있는 그대로 다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무님 이름 해놓고 저도 계속 배우고자 여기저기 영상 보는데요. 살림하면서 듣다 보니 알아듣기 쉬운 영상으로 보다가 돌고 돌아 결국 모닝 브리프로 돌아오더라고요. 최일호 상무님 자료는 진짜 본물입니다. 다만 각 잡고 들어야 반 알아들을까요? 거인의 어깨는커녕 발끝에 겨우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최 부사장한테 2년 전, 3년, 2년 반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24년 10월 달에 해외 주식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주식의 1인자가 되라고. 그런데 정말 미국 주식 시작을 하면서 본인이 보통 그래도 한 6시 언저리 왔었는데 미국 주식 하면서 5시 반, 5시 반 와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더니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출근을 하니까 4시 반에 집 앞에서 이제는 그 전용 택시 기사 아저씨가 계십니다. 맨날 그 시간에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님이 매일 이렇게 타냐 해서 물어보시고는 나이가 좀 있으시대요. 그러면 매일 요 같은 시간에 내가 올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셔서 전용 택시 기사님이 계십니다. 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고 싶어요. 꼭 만나러 갈게요. 할머니 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네, 저희 회사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42년생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44년생, 저희 아버지 40년생. 근데 그 연배의 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네, 놀라지 않습니다. 1원, 3전, 노원, 유머를 놓치시다니 요즘 주식에 몰입하셨나 봐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 했는데 이게 유머인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진짜 주식에 몰입했나 봅니다. 어제 댓글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매도하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29일 이름 날짜 받아놓고 이틀 동안 눈 찔끔 감고 수십 종목을 열심히 매도했네요. 수익 난 종목도 있지만 손실 난 종목 매도할 땐 힘들었었는데 막상 팔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채슬리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니 걱정이 없네요. 웜의 신박 모닝 브리프 듣다 보니 큰 수익은 못 내어도 수익이 조금씩 쌓였고 운 좋게도 상승장이어서 먼 일 같았던 3억이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요일날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날 오시는군요. 박선아님이시다 그죠? 저도 최근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금을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채슬리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만 놔두기로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지인에게 목표 전환형 랩 소개시켜드린 것이 오늘 상환됐다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왔어요. 요즘 전무님이 받으셔야 할 인사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 매매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요즘 많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 매니저들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오늘 뵙고 왔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분위기가 탐 크루즈 같기도 하시고 연예인 만난 기분이었어요. 다만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당시에 마취당한 것처럼 몽롱한 상태라 반가움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용돈도 주시고 애가 엄청 좋아했어요. 큰아버지 빼고 그렇게 큰 용돈은 처음이라 앞으로 삼촌으로 부르라고 해야겠어요.
아, 독일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죠? 한글 이름이 하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정신없었네요. KB 랩 가입하려고 9시 땡 하고 들어갔는데 실패. 그래서 증권사로 바로 가서 가입했네요. 온라인 가입하다 오프라인 가입하려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가능하니 이마저 다행입니다. 저도 휴가 잠시 내고 증권사 가서 가입하고 왔어요. 증권사 가입이 빠르군요. 지인이 문의하는 답이 여기 있네요 하셨습니다. 전체 금융자산이 3억이신 분은 일임을 맡기면 안 되고 적어도 10억 이상이신 분이 일부 포트를 맡기는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조금 금융자산이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일임에 맡기고 그냥 운용사 하는 대로 냅둬라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3억 만들기도 힘든데 10억까지 만들려면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1, 2억을 갖다가 10억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강세장에서 3억을 만드신 분들이 그렇게 저희 회사한테 맡겨 놓으시는 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나은데 그 3억이란 돈이 큰 돈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으로 아주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오늘 느낀 게 욕심은 끝이 없구나입니다. 저랑 남편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니 전 채슬리 가려고 하고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맞습니다. 중장거리는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3,000m 출전한다고 하면 400m 트랙 7바퀴 반인데요. 7, 4, 28 그렇네요. 시합 시즌 다가오면 하루 운동량이 몸풀기 스트레칭 제외 오전 오후 합쳐서 기본 3,000m 곱하기 10바퀴였습니다. 그래요? 한 바퀴마다 일정하게 달리고 마지막 스퍼트를 낼 수 있게끔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웨이트도 필요합니다. 전문의 말씀처럼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였다 은퇴해도 일반인들보다 잘 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망구님이 무슨 육상하셨어요? 아니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 보니까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육상 같은 거 하셨나 봐요. 휴가 내기 어려워서 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KB증권 성과보수형 가입 신청했는데 영상통화까지 끝내야 완료된다고 합니다. 제일 빠른 시간이 6월 1일 9시라 예약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직접 영상통화 걸고 싶은 마음 꾹 참고 기다려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게 있으면서 이 금융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후진적으로 더 바뀌었잖아요. 후진적으로. 제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지난번에 라드기언 사태라든지 그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금융이 신뢰인데 그 신뢰를 오히려 저버리게 만들면서 그 수많은 그 금융기관과 그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고객들의 시간을 엄청난 시간을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런 폰지 사기 같은 일이 없었더라면 좀 더 간편하게 했을 건데 예전에 제가 미국 가보고 처음에 퍼스널 책이라고 자기 압수표 같은 거 자기 이름 써가지고 그죠? 500불 딱 해가지고 자기 사인하고 딱 식당에 주면 식당에서 그 퍼스널 책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책북에다가 저렇게 500불 이름만 써서 주는데도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사회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게 그 신뢰의 틀을 깨지 않고만 서로가 배신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훨씬 많은 시간을 줄여주잖아요. 근데 그 신뢰의 틀을 깨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사인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감 도장 찍어야 되고 인감 도장 3개월 이내에 그 인감 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를 또 반드시 첨부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참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임 옵티머스 그 펀드 사태 이후로 이 펀드 가입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져서 참으로 많이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를 한 10년 후퇴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폴리실리콘은 지금도 중국은 6불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12불이라 경쟁이 안 되지만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 솔라 엣지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진심이라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이 수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미중 패권 전쟁에 여러 산업이 어부지리 하는 듯 합니다. 왕 차장님 얘기 들으면 중국도 투자해보고 싶은데 워런 버핏 말씀대로 Never bet against America. 미국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마라. Never bet against America.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그죠? 저는 전화 같은 건 해본 적은 없지만 궁금할 때는 있더라고요. 어제 싸게 팔고 오늘은 또 비싸게 사는 일이 있을 때 의아했어요. 대형주의 뷰가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하셨습니다. 저희 경쟁사 중에 한 곳, 저희보다는 지금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근데 그 회사에 일임을 맡기시고 하신 분이 저희 회사에도 좀 자금을 많이 맡기신 분인데 그저께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6% 빠질 때 그때 갑자기 30%를 확 날려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또 다 사버리더라네요. 훨씬 높은 가격에. 그래서 그런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그 회사 사장님이 예전부터 그 회사 사장님도 선물 옵션까지 다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을 되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처럼 금리가 위로 확 튀니까 거기서 바로 30% 날리면서 위험 관리 아마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토일 지나고 나서 이게 전쟁의 양상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아마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위험 관리를 한다고 했을 거고요. 저희도 보면 랩하고 일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랩은 그런 다른 회사랑 바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빨리 랩을 상원시키느냐.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너무 커져 버리면 다음 강세장에 왔을 때 그 손해만큼 수익을 못 내면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짧게 크게 손실이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싶으면 바로 줄이고 그러다가 시장이 안정됐다 싶으면 또 사는데 그게 보통 보면 이제 바일로 쌀 때 사고 또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떨어질 때 뭔가 금리가 됐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그런 악재가 더 심화될까 봐 밑에서 확 팔았다가 이게 떨어지는 귀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시장이 아직 살아있네 하면 다시 이 머리를 뚫을 때 다시 살 수 있어야 된대 했잖아요. 그게 선수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절대 못 사는 게 일반인들의 그런 마음이고요. 다시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가 보다 하면 또 다시 사는 거고요. 대부분의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항상 이런 매매를 합니다. 50일 이평 이격이 13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보는 건가요? 이 신차 분석을
지금 어스 멤버십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걸 모르실 건데, 그러면 제가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대신 사이보스의 화면이고요. 이 대신 사이보스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띄워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차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트 설정에 들어가서 이 보조 지표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추세 지표가 있고 탄력성, 변동성 지표가 있는데, 이격도라든지 RSI라든지 스토캐스틱은 탄력성, 변동성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에는 전형적인 게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게 추세 지표인 거죠. 이격도는요, 추세 지표가 아니라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변동성 지표를 클릭하면 여기 이격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격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격도가 들어서고, 그러면 뭐에 대한 이격인가? 5일 이평, 10일 이평, 20일 이평, 60일 이평에 대한 이격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5일, 10일, 20일짜리 짧은 거는 나는 안 볼래. 그러면 여기서 이격도를 그냥 5일, 10일, 20일 있는데 60일 하나만 보도록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해서 하면 요 위에 이렇게 이격이 뜨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분홍색이 60일 이평, 요게 다 이평선이잖아요. 밑에 분홍색이 60일, 파란색이 잠깐만요. 파란색이 20일. 아닙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요 분홍색이 60일 이평과의 이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일, 20일, 60일이니까 요 초록색 선인 60일 선이 지금 22만 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그러면 22만 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32만 원 이러고 있으면 이격이 14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격이 지금 13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격이 133.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 긴 차트로 보면요. 최근에 보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여기 22년부터 보면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긴 시계열로 보면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던 때가 99년도에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걸 갖다가 길게 해보면, 그죠? 요때만큼 130 나왔던 적이 과거에 보면 요 2001년 9.11 테러 터지고 나서 쫙 시장 올라올 때 그때 한 128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우리 시장 바닥 찍고 나서 98년도에 277 바닥 찍고 나서 쭉 이렇게 랠리가 있을 때 요 랠리도 보면 요때 이격이 거의 뭐 139.69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98년 12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조정 받았는데 또 금방 조정이 올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요때가 98년부터 99년 올라갈 때 보면 언제든지 이게 650에서 500까지 빠졌거든요. 650에서 15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때도 20% 빠졌고요. 그러다가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5월 달에도 보면 한 826에서 685까지 이때도 한 140포인트 빠졌으니까 한 13, 4% 조정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127, 130 이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격이 다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금요일 날 확 빠져서 나흘 동안 조정받다가 그 다음에 올라왔잖아요. 이때가
금리와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받은 조정이긴 한데 이렇게 이격이 클 때는 언제든지 시장이 10%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35 아침에 835 찍었다가 딱 나흘 지나고 나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7053 8046이었었고요. 5월 15일 금요일 날 8046.78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딱 수요일 날 7000까지 갔으니까 8000에서 7000 갔으면 10% 이상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랩 가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찾아가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화상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몇 자리 없어서 예약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직장을 반나절이라도 휴가를 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목표 전환형의 목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투자 대비 돌아오는 금액을 생각할 때도요. 장기적으로 하는 성과 보수형은 조금 부담스럽고 혹시 목표 전환형의 목표를 10%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순서대로 이번에는 6%, 그 다음은 10% 번갈아 가면서 판매해도 좋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시다, 그죠? 네, 한 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한 10%도 하고, 네, 이번에는 6%, 8%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증권사마다 그 랩 운용 부서에서 이번에는 우리는 6%로 합시다, 뭐 8%로 합시다. 그거는 이제 증권사가 보통 이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랩 가입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딸이신 미국 주식이 있는 계좌에서 랩 가입하고 싶어 해서 여쭙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신한하고 DB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성과 보수형 랩이랑 채슬리 직접 일임이랑 운용하는 주식이 많이 차이 나나요? 아니면 전에 매수 매도 지시 내릴 때 랩은 따로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매매가 완전 같지 않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거의 들고 가는 종목은 비슷한 건지 궁금해요. 리아 계좌로 들어온 자금으로 해당 계좌에서 랩 가입이 가능하나요? 리아 계좌에서도 랩이 가능하면 되게 좋을 건데, 그죠? 리아 계좌가 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이런 걸, 우리는 리아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 랩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1번 질문은, 랩하고 그냥 일임하고는 좀 운영이 좀 다르다 했잖아요. 랩은 아무래도 빨리 뭐 6%, 7%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액티브하게 매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도 약간 다릅니다. 1인 계좌는 제가 어제 아침에 모닝브리프 말씀드렸듯이 내재 가치 대비 저 밑에가 있는 주식 있잖아요. 내재 가치 대비 밑에가 있는데 여기서 뭐 손절했다가 다시 뭐 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 밑에 있으면 이 주식은 가만히 냅두면 쭉 다 올라올 주식이니까 시간이 조금만 인내하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투자의 개념으로 그냥 냅두면 되는데 랩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랩은 당장 목표 수익률 6%, 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막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쉬고 있는 천리마를 랩에서는 편입을 잘 안 합니다. 퀀터 투자 시 매수는 월말 종가인데 매도는 다음 달 말 시가인가요? 종가 전에 팔아야 다음번 종목을 종가에 살 수 있을 텐데 언제 매도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론상으로는 종가에 팔고 사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팔아야지 매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교체 매매하는 종목을 사실 종가에 파나 아니면 뭐 3시 10분에 파나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복불복으로 어떤 주식은 좀 더 오르고 어떤 주식은 빠질 건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매하시려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그달 말에 그달 이제 청산해야 되는 주식들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퀀터적으로 분석하기 쉽게 하려고 항상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날 시가로 하든 종가로 하든 아니면 그날 장중에 매매를 하든 크게 대세에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퀀터 전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13배 종목 중에 미친 선수들이 한 두세 개 나온다 했잖아요. 그 미친 선수라는 게 한 달에 수익률이 뭐 40몇 프로, 70몇 프로 이렇게 나는 그런 주식들이 꼭 나옵니다. 그런 주식들이 전체 포트의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월말에 매수할 때 종가에 사나 3시 10분에 사나 3시 15분에 사나 사실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퀀트 종목 따라 하실 분들은 장 마감 전에 알아서 쭉 파시고 종가에 그 달에 편입해야 되는 종목 그냥 종가 시장가 매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전문이 못 뺄 뻔했답니다. 급히 고속버스로 대체 예매하고 근근히 약속 시간에 도착해서 설명 잘 듣고 저랑 딸이랑 일임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제 투자는 채슬리에 맡기고 저희는 맡은 일 열심히 하며 좋아하는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머리 아픈 일은 전문님께 룰루랄라 제 모습을 상상하며 부산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채슬리와 계약한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5월 27일이었다 그죠? 옛날부터 시장에서 테마나 주도주들이 난리가 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제 투자 종목의 움직임만 다 먹자는 주의였는데요. 종종 주변에 조롱도 받곤 해도 못 들은 척 했고요. 지금도 마인드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들이 꺾일 때쯤이면 비주도주들은 반토막 상태에서 같이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깊은 골을 만들어야 노림수도 끌고 배수도 나오는 법이니까요. 하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실수를 오늘도 했습니다. 실수 줄이기 이꼴 실력 향상임을 절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아래 일임하러 가는 날 기다리느라 설렌다는 글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예요? 여기 일임하려면 오픈런이나 선착순 티켓 같은 거 받아야 하나요? 주작글 아니에요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댓글이 쭉 달렸습니다. 우리 여기 채슬리 TV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뭐 댓글 부대들이 있나 그런 의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죠. 하도 뭐 감사합니다. 부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거 무슨 그 리딩방 사칭방 들어가 보면 그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그죠? 모멘텀 76님이 본 밑에 마음이 설레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처음 와보는 분들은 이거 뭐지? 네. 바람잡이 삐끼들 글인가 이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전 닉스 2배로 벌자 우르르 몰리더니 불만 폭발한 까닭. 자, 전자와 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27일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삼성, 미래에셋, 한투, KB, 신한, 한화, 기움, 하나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는 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6종을 상장했습니다. 이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레버리지 ETF 투자 경험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 분량의 교육을 받은 뒤 발급된 수료증 번호를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금투협에 따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 교육에는 전날까지 21만 2천 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고요. 21만 2천 명. 그중 19만 3,843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상장 당일인 이날은 장 전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교육을 받으려 시도하거나 이수 번호, 교육 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에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는 홈페이지 접속 지연을 토로하는 불만글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웹사이트 마비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마비가 풀렸고 이후에도 속도가 느려지는 등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하루 거래 대금은 무려 10조 4,180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1,131개 전체 거래 대금의 한 23%였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이 45조 4천억이네요. ETF 매매를 진짜 많이 하신다 그죠? 자, 전자닉스 언제까지 올라요? 개미들 놀랄 증권사 전망 분석인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빅3의 시가총액이 모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호황이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인데,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이 반도체 업황을 꺾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자, 어제 전자는 2.68% 상승한 30만 7천 원에, 하이닉스는 9.31% 오른 224만 3천 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598조 5,914억 원으로 마감 당일 지금 당시 환율 1,500원, 지금 1,500원은 살짝 깨져 있는데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한국기업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3조 만에 하이닉스도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26일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시총 1조 원을 넘겼고요. 이날 마이크론은 19.29% 폭등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3배로 상향한 영향이 있었고요. UBS는 마이크론이 경기 순환형 기업에서 구조적 고수익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을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시장이 마이크론 주식에 좀 더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배수를 부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배경에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있는데, AI 인프라 투자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 속에 이 캐펙스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AI 인프라 투자의 대상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전자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 추세이고요. 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51조입니다. 전자가 한 350조. 석 달 전 대비해서 이게 91.94% 상향을 했는데, 같은 기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63.71% 높아져서 255조 8,67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50조, 하이닉스 250조, 뭐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이익 추정이 상향되면 하이닉스 300조, 삼성전자 400조 이렇게 되겠죠. 자, 주가 상승과 실적 추정치 상향이 함께 일어나면서
전자와 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자, 12개월 포워드 PR은 전자가 6.29배고 하이닉스가 6.08배인데 최근 10년간의 주간 단위 평균 12개월 선행 PR은 전자가 11.86이고 하이닉스는 적자 전망으로 선행 PR이 마이너스였던 시기를 제외하면 이 PR이 10.35배 나옵니다. 전자가 12배 정도고 하이닉스가 10배 정도였네요. 장기 평균 대비 아직 주가가 저렴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증권가 일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급변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AI 재원을 조달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빚을 내기 시작하면서인데 특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금리 상승으로까지 이어져서 부채를 활용한 AI 자본 투자 경쟁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자본 투자를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그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은 전략과 목표가 100%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는데 플레이어들이 협력하며 적당히 양호한 결과를, 모두 배신하며 적당히 나쁜 결과를, 협력과 배신이 엇갈리면 배신자는 최고의 결과를 얻지만 협력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AI 자본 투자 경쟁에 적용하며 플레이어들의 협력은 AI 자본 투자의 속도 조절과 배신은 AI 자본 투자 가속화로 볼 수가 있는데 모두가 협력하면 당장 AI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 누군가는 배신하고 자신만 협력해서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게 두려운 빅테크 기업들 모두가 배신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게임 이론의 시나리오대로 AI 자본 투자 경쟁이 진행될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에 이를 때까지 자본 투자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주 큰손 서희건설은 왜 랠리에서 소외됐나? 국내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숨은 자산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조 원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도 시가총액은 4천억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등 최근 급등한 국내외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금융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서희건설이 자산이 1조 원이 넘는다고요? 순자산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는데 순자산이 1조가 넘는데 시총은 4천억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서희건설에 지금 2022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 파란색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년도에 2천억, 23년에 2,200억, 그러다가 2024년에도 2,357억 수익 되게 잘 내네요. 자, 서희건설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평가액이 978억, 전자만 1,000억 들고 있네요. 31만 한 9천 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2,615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요게 평가 금액이 507억이나 됩니다. 전자가 한 1,000억이고 하이닉스도 500억이고 잠깐만 이게 보유량은 3월 말 기준이고 평가 금액은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야, 테슬라도 300억 들고 있고 팔란티어도 200억 들고 있습니다. 자, 한투 운용이 지난 20일 서희건설 측에다가
기업 가치 재고를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을 웃도는 이 비영업 자산과 20%에 달하는 자사주,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도 순자산 비율이 0.4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서희건설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순자산은 1조 886억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30억이 되고요. 주식과 ETF 등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도 한 3,400억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강남과 경기 세종 등지에 확보한 투자 부동산의 장부 금액도 2,260억이나 되고, 특히 본업과 무관한 금융자산 가치가 불어난 점이 눈길을 끄는데, 지난해 말 2,98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3,398억 원으로 한 400원 넘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미국 주요 기술주에 투자해서 평가 이익을 거둔 영향인데, 보유 주식 수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주식 보유량은 작년 말 23만 2,359주. 한투 운용 측은 서한을 통해서 비영업 자산 확대가 기업 가치 재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유 자산의 필요성을 점검을 하고 자산 일부를 처분해서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낼 만큼 본업의 현금 창출력이 탄탄했음에도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된 핵심 원인으로는 오너 리스크가 꼽힌다고요. 과거 고위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장기 정지 상태를 겪은 데다가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금 징역 1년을 구형받으면서 회사 신인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일가 위주로 이루어진 이 이사회의 운영 역시 문제로 거래가 되는데, 이사회에 이 회장과 자녀 3명이 사내 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이 중 이 회장과 3녀 이도희 여사의 올 1분기 이사회 출석률은 0%였다네요. 이에 비해서 경영진의 보수 산정은 경영 성과와 뚜렷하게 괴리를 보였고, 건설 경기가 악화하며 실적이 둔화한 가운데 24년 이사 보수 실직업 총액 85억 3천만 원은 그해 전체 주주 배당금 총액 85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배당 등 주주 환원에도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연결 기준 배당 성량이 5.3%에서 작년에 15.2%까지 높아졌지만 코스닥 시장 평균 배당 성량 37.4%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자, 지역 주택 사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주가 할인 요인으로 꼽히는데, 지주택 사업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대선 유세 당시에 서희건설의 지주택 사업 관련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한투운용은 비영업 투자 자산의 주주 환원과 더불어서 유통주식 물량을 제한하는 기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할 것을 최우선으로 요구했고요. 이어서 배당 성량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준선인 25%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과 명문화된 분기 배당 도입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요즘 코스닥이나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이 법인 자금을 그냥 예금에만 넣어놓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내든 해외든 우량 자산을 적정한 가치에 사놓고 그냥 쭉 가져가면 됩니다. 아까 레버리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손실 보며 거래량 부풀렸다. 전자 닉스 레버리지 ETF 의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출시된 가운데 시장에서 이 유동성 공급자라고 있다 했잖아요.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 LP 계정을 활용해서 반복 매매를 일으키고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거래대금을 키웠다는 주장인데 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LP들이 정상적인 호가 제공하는 대신에 반복적인 자전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가 됐고요.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결을 일으켜서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지적입니다. ETF에는 이 증권 거래세가 붙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더라도 실제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운용사들은 ETF 거래량 확대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래량이 많은 상품일수록 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여러 자산 운용사가 당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동시에 상장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일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는 유한터증권, LS증권, SK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이 매수 매도 상위 거래 창구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증권사는 이날 하루에만 수천만 주 규모의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상장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전체 거래 규모는 10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로서 단순히 호가를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주문이 중소형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상 자전성 거래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LP 제도 악용 여부인데요. LP는 ETF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원하는 거래를 위해서 매수 매도 호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 투자자보다 시장 감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제도적 특성을 활용해서 반복 매매를 통해서 거래량을 키웠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 투자자 수요에 따른 거래인지 LP를 활용한 인위적 거래인지가 핵심이라면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체결 데이터를 보면 상당 부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요. 불공정 거래 여부를 떠나서 레버리지 ETF 시장이 과열되면서 수많은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동원돼서 주문을 내는 소모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걸 잘 모르는 매니저들도 많은데요. 새로운 ETF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펀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펀드잖아요. 그럼 뭐 펀드는 설정을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ETF로 출시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막 사야 되는데 그 살 때 이 펀드 안에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ETF가 추구하는 삼성전자 2배로 가게끔 그걸 안에다가 채워야 되는데 100억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줘야 되거든요. 펀드는 좌수라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ETF 그 주식이라고 봅시다. 100억 매수가 들어오면 100억 원어치를 팔아줘야 되는데 이 펀드는 지금 텅 비어 있는 펀드잖아요. 그래서 증권사 LP들이 이 100억 원어치를 호가를 대줍니다. 호가를 대주고 개인이 이걸 딱 체결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를 한 호가에 넣어놓고 누군가가 개인이 100억 원어치를 한 번에 샀다. 사면 증권사는 요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거고. 근데 증권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펀드의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과 동시에 그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잽싸게 프로그램 바스켓으로 딱 사가지고 그 펀드가 100억 원어치의 자금이 돈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이 호가에다가 이렇게 막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호가에 많이 걸어 놓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한번 쭉 드렸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의 결론은
그 한화자산, 삼성자산, 뭐 미래, 타이거 이래 있으면 그 섹터 ETF에 1등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1등이 되려면 거래가 잘 돼야 되다 보니까 증권사 LP들이 지네들끼리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왜냐하면 거래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량 1등으로 만들어서 투자자가 보기에는 저기가 보니까 거래도 잘 되고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할 때도 호가가 뻥 뚫려지지 않고 내가 잘 매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보면 거래량은 부풀렸다, 이런 의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0년 월가 지킨 다우지수 AI 시대에 위상 흔들린다 되어 있는데, 자, 미국 증시 지표인 다우 지수가 출범 130주년을 맞았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와 함께 다우는 미국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3대 지수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 다우 지수 주목도는 퇴색이 됐는데 다른 지수와 비교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입니다. 이날 마켓워치는 최근 3개월간 다우 지수 상승률이 1.9%에 그친 반면에 S&P 500 지수는 8.8% 올랐습니다. 두 지수 간 수익률 차이가 8%포인트를 넘은 것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이후 처음이라고요. AI 중심으로 재편된 뉴욕 증시 흐름을 다우 지수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점이 부진의 원인이고요. 다우 지수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이 금융업이 27%, 산업재 비중이 18.4%입니다. 뉴욕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 업체 및 빅테크를 포괄하는 이 정보기술 IT 비중은 17.1%에 불과하다네요. 35%에 이르는 S&P 500 지수 내 IT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 최부사장이 해주는 월요일 아침마다 그 밸류에이션도 있고 뭐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그 발표 자료에 보면 월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올라가는 그 아침 자료에 보면 S&P 500의 그 비중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 아니면 필수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이 다우 지수 내에는 이 IT 비중이 17.1%에 불과한데 S&P 500은 거의 2배, 35%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AI 랠리가 강할수록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날도 마이크론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우 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하락 영향으로 11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수 산출 방식 자체가 낡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다우 지수는 주가 수준에 따라 비중을 정하는 주가 가중 방식이고요. 주가가 높은 종목일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어서 기업 가치와 시장 영향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총이 작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높으면 다우 지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현대 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다우 지수가 완전히 의미를 잃은 것은 아닌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가장 상징적인 미국 증시 지표이기 때문이고요. 자산운용사인 아메리프라이저의 앤서니 세글린 벤의 수석시장 전략가는 다우 지수는 사람들이 시장 분위기를 체감하는 대표 지표라면서 30개의 대표 기업을 통해서 미국 기업 경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흐름에서는 S&P 500 지수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최근 40년간 다우와 S&P 500 상관관계는 무려 0.99에 달했고요. 사실상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특정 시기에는 다우 지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22년 물가 상승과 뒤어온 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이 충격받았을 당시에 당시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보다 다우 지수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 산업재 중심 구조가 강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해미시 프레스턴 S&P 다우존스 인덱스 미국 책임자는 다우지수는 단순한 투자 지표를 넘어서 미국 경제 변화의 역사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면서 AI 시대도 결국 새로운 산업 흐름을 반영하며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깔리면 돈을 번다. 줄줄이 상한가 친 이 종목. 이런 기사는 꼭 클릭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국내 SI 업체들이 27일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피지컬 AI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자, SDS가 상한가를 쳤는데 오토에버 주가도 19.9% 올랐고요. LG CNS는 14.11% 상승한 94,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 기업도 모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SI 업계는 이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를 받는데 삼성 SDS는 과거 그룹 IT, SI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고 최근 AI 클라우드와 GPU,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으로 사업의 중심을 바꿨고 코어위버와 오라클 등 글로벌 AI 특화 CSP 업체들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오토웨브는 현대차 그룹이 이 로보틱스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브는 시스템 통합, 이 SI와 IT 아웃소싱, ITO 중심 기업으로 그룹사 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고 있고 이병건 LS증권연구원은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와 로보틱스 아메리카 등 신규 공장 증설 및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서 IT 시스템 구축 역할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GCN에서는 로봇 학습 운영 플랫폼 AI 플랫폼 피지컬 웍스를 최근에 공개하면서 피지컬 AI 시대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LGCN에서는 AI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임연구원은 LGCN에서는 AI와 로봇, 디지털 화폐 전환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산 출장이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웜의 신박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새벽 어젯밤 한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전 1시 11분이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신문 기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력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 일찍 왔다가 이 밤 새벽까지 이 웜의 신박 짓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읽으면서도 막 졸면서 읽은 것 같아서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